양의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y는 t세제곱 곱하기 로그 x-t가 곡선 y는 2 곱하기 2의 x-a제곱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을 ft라고 할 때 f'3분의 1 전체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주어진 두 곡선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보여서 이게 어렵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거 없습니다. 먼저 여기 로그 함수부터 보시면요. y는 로그 x의 그래프죠.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충 그려보시면 로그 x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질 텐데 그 앞에 t의 세제곱이 곱해져 있는 꼴이에요. 근데 t가 양의 실수다 그랬으니까 t의 세제곱도 양수가 될 거고요. t 값에 따라서 얘가 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느냐 혹은 완만하게 증가하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개형은 변하지 않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. 네, 이것을 x축으로 t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즉 t가 양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적인 이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. 또한 여기 지수함수는 y는 2의 x승의 그래프, 이거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죠? 이렇게 그려집니다. 그 앞에 2가 곱해졌는데 뭐 2가 곱해져도 전체적인 개형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까 로그 함수 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. 그리고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 거예요. 근데 얘를 평행 이동하면 이 두 곡선이 딱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. 즉 주어진 t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a 값을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얘가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딱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렇게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요게 이제 요 점에서 두 곡선이 접한다,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요 실수 a 값, 얼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야 이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날까, 요 실수 a 값을 ft라고 한 거죠. a의 값을 ft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a의 값이 t 값에 따라서 그 값이 변하는, 즉 a가 t에 대한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a를 ft로 표현한 거예요. 됐죠? 자, 그러면 이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이 한 점에서 접할 조건을 이용하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곡선이 접할 때 이 접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파라고 놔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두 곡선이 접할 조건은 x 이퀄 알파에서의 두 함수의 함수값이 똑같아야 되고요. 그 다음 x 이퀄 알파에서의 두 함수의 미분 계수, 그죠?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똑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먼저 요것들을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y의 프라임은 자, t세제곱은 그냥 상수니까 앞에 곱해주시면 되고요. 이거 미분해봤자 x-t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이쪽은 미분하시면 2는 상수고요. 지수함수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오고 x-a 미분해봤자 1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첫 번째 x 이퀄 알파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. 그래서 t세제곱 자연로그 알파 마이너스 t는 이퀄 2의 알파 마이너스 a다, 요렇게 쓸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x는 이퀄 알파에서의 미분 계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요놈은 알파 마이너스 t 분의 t 세제곱이 되는 거고 이퀄 2의 2 알파 마이너스 a다,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그래서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가만 봤더니 1번과 2번식의 우변이 서로 똑같네요. 그렇다면 우리는 요 좌변끼리 서로 똑같다라고 놓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러면 t의 세제곱 로그 알파 마이너스 t는 이퀄 알파 마이너스 t 분의 t의 세제곱이 됩니다. 근데 문제에서 t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t세제곱도 양수죠? 그래서 양변을 t세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러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 알파 마이너스 t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t라는 놈을 라지 x로 치환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 로그 라지 x는 라지 x분의 1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x 값을 라지 x 값을 구한다라는 건 결국 y는
자연 로그 라지 x의 그래프와 y는 라지 x분의 1의 그래프,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것과 똑같아요. 그래서 이 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. 라지 x는 0보다 클 테니까 로그의 진수니까요. 이렇게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그리면 로그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테고 x분의 1은 유리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될 겁니다. 결국 이 둘의 교점이 여기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우린 배운 적이 없습니다.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죠. 그래서 여기를 얼마인지 구해낼 수는 없지만 그냥 모르니까 베타라고 놓을 수는 있습니다. 단,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은 오로지 딱 하나로 결정이 되죠. 값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즉, 베타가 상수가 되는 건 알 수가 있어요. 됐죠?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베타가 되는 거고요. 결국 알파-t가 베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다시 말하면 이 식을 만족하는, 이 등식을 만족하는 알파-t가 베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알파-t를 베타라고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서 베타는 무슨 수다? 상수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됐지? 자, 그렇다면 알파는 뭐가 되는 거예요? t 플러스 베타.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. 여기까지 되셨죠? 오케이. 자,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이 a의 값이에요. 실수 a의 값. 그러니까 즉 ft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. 그런데 이 1번과 2번 식에서 a가 어디에 있나를 봤더니 모두 다 이 2의 지수 안에 들어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 a를 구하려면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해서 a를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자, 1번 식의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의 로그가 되죠. 복잡해집니다. 그래서 2번 식의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2번의 양변에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, 자, 한 번에 갑니다. 3배의 자연 로그 t가 되는 거고요. 마이너스 자연 로그 알파 빼기 t 이렇게 되는 겁니다. 다음 이퀄 얘는 자연 로그 2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a 이렇게 쓸 수가 있죠. 됐죠? 따라서 a를 쉽게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. a는 자연 로그 2 더하기 알파 빼기 3배의 자연 로그 t가 되는 거고 플러스 로그의 알파 마이너스 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. 자, 그런데 알파가 t 플러스 베타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다시 쓰면 자연 로그 2 플러스 t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. 마이너스 3배의 자연 로그 t고 그 다음 플러스 자연 로그의 알파 마이너스 t는 베타니까 자연 로그 베타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누구라고요? 바로 ft가 되는 거죠. a가 ft니까. 됐죠? 자, 근데 문제에서는 f'의 3분의 1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. 그래서 f의 프라임 t는, 자, 로그 2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되고요. t는 1 됩니다. t에 대한 미분이니까. 자, 베타는 상수니까 미분하면 0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t분의 3이 됩니다. 그리고 자연 로그 베타도 베타가 상수니까 이 전체 상수죠. 미분하면 0 됩니다. 끝났네요. 그죠? 따라서 f의 프라임의 3분의 1이라는 것은 1 마이너스 3분의 1 분의 3이 되는 거고 얘는 1 빼기 9가 되죠. 그래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.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f 프라임 3분의 1 전체의 제곱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8을 제곱하는 것과 똑같고요. 그래서 정답은 64가 되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. 됐죠?